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의 코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자세히 다뤄보면서요. 시장의 전략들 저희와 함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세를 필두로 암호화폐 시장은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 사이에 일부의 조정이 있긴 했었지만 8만 달러 선을 안착할 수 있을까가 또 시장의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시장 지표를 통해서 시장의 전략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항상 체크하는 지표죠. 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부터 살펴볼 텐데 오랜만에 우리 시장의 심리가 탐욕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79를 나타냈고요. 어제부터 이 공포 탐욕 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공포에서 중립까지 올라왔던 시장 심리가 이제는 탐욕 상태까지 올라온 겁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이 탐욕 상태는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 시장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 공포 탐욕 지수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을 올렸던 다양한 원인들이 있었고 그 원인들 이후에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ETF 흐름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ETF의 흐름을 자주 체크를 하는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IBIT, 그러니까 블랙록에서만 집계된 ETF 자금 유입과 유출 현황입니다. 그간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봤었을 때 우리가 최근 들어서는 ETF 플로우의 유입 자체가 굉장히 크게 유입이 된 게 확인이 됐고요. 이게 지난주에만 2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복귀가 됐는데 바로 1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최고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현물 수요와 또 기관 쪽의 수요 역시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세장이 왔다라는 해석까지는 아니지만 ETF 쪽에 관한 자금 유입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흐름이 많은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가격과 연동을 해봤을 때 ETF 쪽에 관한 자금 유출이 많았을 땐 우리 시장의 가격도 지지부진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IBIT 쪽으로 해서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시장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시세 한번 짚어보면서요. 자세히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7만 9천 달러 선까지 올라섰었고 지금 현재는 7만 7천 달러 선을 나타내면서 사실은 살짝의 조정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장에 어느 정도의 지지선은 받쳐주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요. 일주일 기준으로 집계를 해봤을 때는 무려 이 비트코인이 20% 넘는 상승을 이뤄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우리 시장의 탐욕지수 역시도 이해가 갈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최근 들어서는 오름폭이 상당히 좋았고 이더리움 쪽에 관한 온체인 지표도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죠. 이더리움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IBIT, 블랙록에서 발행했던 ETF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사이에 7억 달러 정도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못지않게 계속되는 순유입을 나타내면서 기관들의 수급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시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18%의 보합권 나타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더리움에 관해서 긍정적인 시장 전망들 계속되고 있습니다. BNB 코인도 700달러 선 지금 현재 시점에선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698달러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XRP 쪽 보겠습니다. XRP 관련한 헤드라인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1.4달러 선 나타내는데 한때는 더 높은 수준까지 XRP가 올라서면서 사실상 최근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도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40% 넘게 상승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시장에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솔라나 코인도 94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론 코인 보겠습니다. 0.34달러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USDC나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쪽에 관한 시가총액과 유동성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서 우리 시장 과연 어느 방향성으로 갈지가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왔고 미국 국채 바이백이 쏘아 올렸던 시장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흐름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이트 나눠보면서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장 전략들 함께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일의 코인은요. 차태현 전문가님께서 함께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되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화이크립토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태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시장에 그래도 어느 정도 활기가 생겼다는 점, 그리고 이번 주도 과연 이 시장의 흐름을 유지를 해줄지 혹은 아니면 그 반대로 또 꺾일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사이클에 집중해서 시장을 바라보셨던 분들에게는 이번 상승이 굉장히 예상치를 빗나간 상승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번 상승은 일시적일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추세 전환이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대상승이 오는 그런 사이클이 아직까지도 한 600일 정도가 남았고 반감기라고 맞아요. 했을 때, 근데 일단 지금 이 정도의 상승은 우리가 뭐 어쨌든 클래리티 법안도 있고 시장 자체가 좀 길게 횡보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상승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런 흐름들을, 그러니까 큰 상승장이 오기 전에 한 번씩 이런 상승이 오긴 했었는데 일단 이 규모 자체가 일주일에 이렇게 올랐던 적이 사실은 역대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주봉을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지난주에만 일단 23%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79K를 단번에 도전하기도 했었고, 일단 여기서도 뭐 가장 중요했던 거는 뭐 미국 국채 바이백이라든지, 그리고 뭐 가장 컸던 이슈는 트럼프의 가상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결국에 클래리티 법안이 이 시장 상승에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줬던 건데, 그래서 비트코인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은 이 하락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전 고점부터의 하락을 생각을 해보면은 126K라는 역대급 고점을 남기고 저점까지 약 지금 250일 동안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절반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이 상승을 좀 이루어 봤을 때 아직까지 그럼 추세 전환인 거냐? 이렇게 아직까지 저는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이, 일단 이 앞서 내려오는 움직임을 좀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하면서 보면 결국에 저점을 계속해서 늘리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추세를 파악을 할 때도 저점과 고점이 같이 낮아지는 형태가 연속이 되면은 보통 하락 추세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상승 그래도 뭐 정말 좋은 상승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넘어야 될 첩첩산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비트코인 우리가 추세 전환을 생각을 해보려면은 82K를 먼저 돌파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 돌파한 이후에 되돌림에서도 재차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것이냐, 최소한 주봉에서의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지 우리가 조금 이제는 좀 추세가 변경이 됐구나,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의 움직임 이후에 뭐 여기서 횡보를 하든지 혹은 한 번 더 내려오고 나서 횡보를 하든지 이런 것들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번 주 움직임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주봉상에서도 보면은 일단 우리가 큰 장대 양봉이 나왔고 지금은 월요일인데도 높은 상승 이후에 좋은 유동성으로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 레인지 안에서도 일단은 횡보가 계속해서 이어지진 않고 결국에 축적이 나오고 여기서도 방향이 뭐 아래로 나오든지 혹은 위로 발산이 되든지 일단은 어느 한쪽으로 발산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도 지금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뭐 지난주에만 25%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도 바로 돌파가 나오면 사실상 너무나도 좋은 시나리오인데, 지금 4시간 차트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중간에 음봉 섞인 거 뭐 하나 두 개 정도 있지, 지금 결국 이 구간들이 우리가 VPVR로 체크를 해보면은 결국 전부 유동성이 공백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관들 그리고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 고래들, 이런 자금이 큰 규모에서 매수가 들어가면은 보통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런 공백들을 찾아서 이런 구간들을 내려와서 이런 구간들에서 물량을 다시 한번 여기처럼 레인지를 만들고 다시 한번 발산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시장 상승이 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한 번의 되돌림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되돌림의 규모가 74K 선일지 혹은 조금 더 내려와서 70K 선일지, 이거는 우리가 중간중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건 이번 주에 시장 상승이 나올 수는 있으나 중간중간에 되돌림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마다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차트 관점 그리고 포지션도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 실시간 비트코인 브리핑 원하시는 분들은 정보방 들어오셔서 같이 보시고 비트코인도 관점 추가적으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죠. 우리가 사실은 앞서서도 저희가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를 통해서 시장의 탐욕 상태를 확인하긴 했지만 언제든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장 전략을 또 잡아야 되고요. 어떻게 우리가 시장 전략을 잡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수익, 또 누군가에게는 손실인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그런 부분들 잘 짚어주시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 쪽에 관해서도 궁금한 사항들이 참 많으실 테고 내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또 월요일만 출연을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정보방 함께 해주셔야 전문가님과 앞으로의 시장을 함께 대응하실 수 있고요. 또 그 시장 안에서 수익을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좀 시장에 긍정 회로가 많이 돌았던 게 사실은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 보유자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이더리움은 뭐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지금 주봉 차트를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이더리움 이 구간에서도 봤을 때도 뭐 아직 하락 추세를 돌파하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가격적인 상승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주봉상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은 먼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만들었고 더 위에 있는 유동성 공백인 이 자리를 지금 건드려 주고 있는 상황.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더리움에서는 이런 뭐 큰 하락 추세선을 뭐 돌파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점과 고점이 같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는 얼추 종료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만 이더리움이 30%가 넘는 상승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번 주 움직임 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거를 조금 더 낮은 타임 프레임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먼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주봉상에 일단 유동성 공백에 먼저 도달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을 잡아줬다는 거 이거를 체크를 하고 4시간 차트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얘도 결국에 제가 앞에서도 비트코인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 이런 발산이 나오려고 하면은 결국 이런 식으로 축적이 무조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박스를 꽤 길게 유지를 하면서 저점을 깨는 움직임보다는 이 구간에서의 횡보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보다도 사실은 이런 축적을 했을 때 이 자리도 뭐 저점이 낮아지는 것도 조금 더 높았던 편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에서는 더 큰 상승이 나와줬던 건데 일단은 이 구간에서도 봤을 때도 지금 뭐 비트코인이랑 차트를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은 뭐 중간중간에 음봉이 몇 개씩 섞여 있는 건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더리움이 이 구간에 상승을 했을 때 지금 음봉이 정말 없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하나, 2개 정도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얘도 지금 이 구간을 우리가 VPVR로 찍어서 보게 되면은 결국 이 구간들이 공백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구간들에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진 않습니다. 결국에 이런 구간들, 이런 공백인 이런 구간들을 결국에는 헌팅하고 내려오면서 이런 자리들에서 추가적으로 뭐 물량을 모아가고 그리고 개인들의 어쨌든 뭐 손절이 나오는 그런 자리들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전 지금 이더리움도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지만 지금은 일단 어느 정도의 되돌림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더 높이 올라가려면 결국에 저는 한 번 더 뒤로 왔다가 풀백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발생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을 보는 것이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절반 정도의 되돌림은 충분히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뭐 0.5에서 0.6까지 되돌림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약 뭐 10% 정도의 되돌림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난주에 30%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이번 주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10% 빠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20%가 넘는 이런 상승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지금 자리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그래도 지금 되돌림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이 직전 저점
여기를 깨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점이 낮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흐름이 이어지면서 약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날봉에서도 봤을 때도 뭐 너무나도 강한 추세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한번 되돌림이 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자리가 핵심입니다. 저항이었던 부분이 지금 지지로 다시 한번 역할을 바꿀 것이냐인데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충분히 매수하기도 좋은 자리이고 이 높은 이 유동성 공백인 구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이번 주 뭐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을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도 정보방에서 계속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전부 다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정보는 정보방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더리움 쪽에 관한 핑크빛 전망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봤었는데 전문가님께서 다가올 수 있는 리스크도 같이 점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님 아마 이제 시장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손실 중이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올라온 것이 이제 손실을 만회하는 수준이지 이게 막 내가 수익으로 전환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더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뭐 지금 물을 타도 괜찮을까요? 막 이런 질문들도 네.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질문들도 저희에게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정보방에 네, 오시면.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어쨌든 인지를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상승장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보다는 결국에 이 길었던 횡보 그리고 하락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단계라서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횡보가 나오고 뭐 상승이 다소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이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정보방에 전부 다뤄드리고 있으니 잘 모르겠다 그리고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보방 오셔서 이것저것 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무서운 게 업비트 거래 대금도 급격하게 상승을 맞습니다.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조금만 오르면 우리 또 한국 코인 투자자분들은 또 우르르 가서 네. 또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적극적인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솔라나 XRP 또 월드코인 쪽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쪽에 관한 분석도 저희 실시간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솔라나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 들어서 뭐 메이저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솔라나가 차트가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뭐 상승폭 자체는 이더리움이 지난주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근데 일단 저는 솔라나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솔라나를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일단 솔라나 자체가 뭐 다른 코인들 대비해서 다른 메이저 코인들 대비해서는 이 움직임을 만들었을 때 먼저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지켜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상승이 나왔을 때도 그래도 꽤 좋은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 이 구간 결국에 여기가 지금 저항으로 작용이 됐고 지난번에도 돌파를 시도했다가 돌파를 실패했던 구간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 앞선 하락에 대비해서 이 하락의 약 38.2% 그러니까 최소 반등치라고 볼 수 있는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봤을 때 솔라나가 뭐 지금 다른 메이저 코인들 대비해서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원화 기준으로 12만 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솔라나를 그러면 뭐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보겠다 혹은 물려 있는데 내가 좀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건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구간에서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솔라나는 일단 이 구간 여기가 지지였다가 결국에 저항으로도 바뀌고 지금 돌파한 이후에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상승을 하는 이런 흐름을 노려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조정받을 위치에 놓여 있다 보니까 솔라나가 내려왔을 때 이 자리에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은 예측은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게 전부 다 들어맞지는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응이 중요한 건데 이런 실시간 대응도 정보방에서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솔라나 뭐 대응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방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시장에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솔라나이기도 하지만 XRP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실제로 업비트의 거래 대금상으로서 굉장히 많이 늘었던 코인이 또 XRP 리플 코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이저 코인들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방송에서 또 다루지만 더 디테일하게 다루시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정보방 통해서 전문가님께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한번 내 포트폴리오 점검 받으시면서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XRP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주간 맞습니다. 기준으로도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리플이 정말 전 중요했던 자리에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리플이 정말 중요했던 게 주봉 기준에서는 분명히 여기서는 진짜 반등이 나왔어야 될 자리. 왜냐하면은 이 앞선 상승을 봤을 때 리플이 지금 이런 구간들에서 계속 장대로 밀어올린 구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뭐 이때 뭐 SEC랑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한 주에 90%가 오르기도 했고, 지금 이런 구간들 결국 여기가 가장 큰 유동성 공백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지난주 주봉을 보게 되면은 결국 이 박스 여기를 건드려 줌으로써 여기서부터 작용이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이 구간에서 봤을 때도 지금 리플 이 앞선 하락을 어쨌든 한 번에 지금 상쇄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이런 뭐 어쨌든 올라갈 때 화끈한 면 때문에 한국인 거래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리플 뭐 지금부터가 뭐 당연히 뭐 다들 그래도 눌리면 오를 거야, 눌리면 오를 거야, 뭐 다들 그렇게 믿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그냥 차트적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드리면은 리플이 일단은 앞선 하락이 이런 구간들에서 결국에 고점을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 결국에 꼬리로 찌르고 내려왔다 보니까 여기를 그냥 뭐 스탑이 걸려 있던 이런 구간들을 처리하고 내려온 그냥 유동성 확보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전 뭐 리플이 떨어진다 이런 거보다는 얘도 지금은 어느 정도의 되돌림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구간에서도 보면은 뭐 지금 여러분들이 리플을 산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구간에서 매수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올라오고 나서 여기가 다 비어 있는 구간이고, 지금 이거를 지금 제가 날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간봉으로 내려가서 보게 된다면은 결국 이 구간들에서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보니까 VP별로 찍어서 보더라도 결국에는 내려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뭐 반등을 뭐 받아준다든지 물량을 받아줄 만한 게 사실 부족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이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내려왔을 때 받아보는 게 조금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XRP도 보면은 결국 이 자리에서 되돌림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약 1,850원대가 가장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오기만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또한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리플을 뭐 보유 중이신 분들 혹은 뭐 이런 자리에 사서 뭐 수익을 잘 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리플 대부분이 뭐 2,000원 이상이거나 혹은 뭐 지금 1,000원대 중반 이 자리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얘가 이제 뭐 내려왔을 때 어느 자리에서 또 매수를 하면 좋을지 혹은 또 어느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이어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 뭐 많이 헷갈리실 건데, 이런 것들도 정보방에서 전부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리플 같은 경우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어느 자리에서 또 매수를 하고 또 어느 자리에서 대응을 해봐야 될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정말 큰 많은 분들의 궁금증인 것 같아요. 이게 리플에 손실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점에서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지 혹은 더 물량을 담아야 되는지 궁금하실 테고, 신규 진입을 바라셨던 분들께서도 새로운 타점에 관한 궁금증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도 많이 상승을 했고 중요한 지지선 역시도 뚫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 시장 전략들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전문가님의 분석들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월드코인 쪽에 관해서도 분석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월드코인은 제가 따로 체크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월드코인도 좀 많은 변동성이 있었던가요, 전문가님? 네, 월드코인을 제가 좀 오늘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일단 월드코인이 지난달에 정말 뭐 엄청난 강세를 보여줬었고,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상승이 나왔을 때도 뭐 물려 있는 분들이나 그리고 기존에 이 눌림을 기다렸던 분들이 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셔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좀 가져왔는데, 월드코인 지금 날봉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은 이 앞선 상승의 대부분을 되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되돌림의 규모 자체도 정말 크게 들어왔었는데, 얘를 지금 보면은 이 저점 대비해서 지금 보면은 약 50% 정도의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월드코인 내가 지금 위에서 물려 있다 혹은 지금 얘의 앞선 상승을 바라봤을 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눌림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월드코인도 사실 지금 뭐 너무나도 단기적으로지만 보기 좋은 구조에 놓여져 있긴 합니다. 4시간 차트 기준으로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 앞선 하락이 나오면서 어쨌든 저점과 고점이 같이 낮아지는 형태의 움직임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월드코인은 보면은 결국 고점과 저점이 같이 높아진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물려있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지금 월드코인을 새로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저는 꽤 괜찮은 구조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얘네 대응해 볼 만한, 그러니까 정말
뭐 AI 섹터가 다시 한번 뭐 크게 상승이 온다라고 하면은 언제든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추세를 이렇게 돌려놨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지적을 해둬야 다음에 AI 코인들에서 다시 한번 사이클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않고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놔서 월드코인도 여러분들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얘는 좀 보셨으면 해서 오늘 좀 월드코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월드코인 쪽에 관해서는 그러면은 다른 코인 대비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흐름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메이저라고 볼 수 있는 뭐 리플 그리고 뭐 솔라나 정말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메이저를 제외하고 나서 우리 뭐 테마적으로 본다든지 혹은 조금 더 뭐 낮은 우리가 그런 알트코인을 봤을 때 그 중에서는 지금 월드코인이 그나마 뭐 섹터나 그리고 지금 뭐 매수세라든지 전부 다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드코인 쪽에 관한 전망을 좀 짚어주셨어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부분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궁금해하셨을 만한 분석들이 많이 들어갔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그리고 월드코인까지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번 주 핫 이슈 마지막으로 좀 한번 짚어보면서 또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펀더멘탈적인 요소들 뭐 어떤 매크로 변수들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 이번 주는 뭐 정말 그래도 뭐 8월 마지막인지라 그래도 지금 뭐 꽤 많은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26일 날 미국 7월 저번 달에 PCE가 발표가 됩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발표 내용 중에서도 일단 중요한 것만 여러분 이야기를 드리면은 근원 가장 중요합니다. 식료품이랑 에너지를 제외하고 식료품이랑 에너지는 어쨌든 이 변동폭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지표라든지 이런 데이터에 노이즈가 좀 낄 수 있는데 식료품이랑 에너지를 제외하고 보는 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저는 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여러분들도 근원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개인 소득이랑 개인 소비 데이터도 동시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2분기 GDP도 2차 수정치도 동시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 PC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 전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었던 거는 연준에서도 항상 금리 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는 거는 PC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우리가 9월에 지금 연준 회의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은 전 정말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예상치 대비해서 뭐 상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던 게 어느 정도의 큰 되돌림을 좀 만들어줄 수가 있어서 이건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지표보다 조금 더 잘 나왔다 하회를 했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일 수 있는 랠리의 그 촉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PC 여러분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PC 지표도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잭슨홀 미팅 그리고 케빈 워시 의장의 연설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케빈 워시는 참 시장에 무언가를 말 안 해주는 네, 스타일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불확실성을 키우는 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시장에 어떤 또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보실까요? 케빈 씨가 진짜 이 시장에 힌트를 안 주는 사람으로 뭐 맞아요. 자기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잭슨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 아직까지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시장을 예측을 하고 예상하는 것보다는 대응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잭슨홀은 뭐 매년 8월쯤에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결국에 연준 의장의 연설인 건데 그래서 지금 캔자스시티 연준이 주최하는 연례 그냥 중앙은행 심포지엄 경제학자들 그리고 연준 의원들 다 참석해서 여기서 뭐 금리 경로라든지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한 발언을 계속해서 주고받기 때문에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케빈 워시의 연설입니다. 아무래도 저녁 11시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쨌든 지금 케빈 워시는 매파적인 기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파적인 발언을 다시 한번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하방 압력이 충분히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근데 완화적인 발언이 나온다 이번 주에 뭐 PC도 잘 나오고 이렇게 좀 잘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리스크도 조금은 내려가는 거고 비트코인에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취임하고 나서 첫 잭슨홀 미팅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큰 이벤트가 일단은 2개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희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같이 보면서 의견들 그리고 시장 관점들 계속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 중요한 이슈 있는 만큼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도 또 집중해 볼 만한 시장의 매크로 변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체크해 보면서 시장의 영향력을 키워보면 좋겠고요. 사실 뭐 이런 매크로 변수가 시장에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에 관해서는 이번에 미국 정부의 바이백 이슈가 좀 증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바이백 이슈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같이 맞물려서 시장 상승이 일어났지만 실제로 국채 가격 하락이 비트코인 상승의 촉발점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있을 일정들을 체크해 보면서 매크로 변수 계속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맞는 시장 대응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차트 분석을 너무 잘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통방을 통해서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소통방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신 이후에 또 전문가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도 같이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또 2부에서 전문가님의 인사이트들을 같이 나눠보면서 또 시장 전략들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가 같이 보면 좋을 만한 인사이트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전문가님과 이야기 쭉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뵐게요. 내일의 코인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전략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차태현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인사이트 들어보면서 후에 저희가 히든 코인까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지표 중에 하나인 볼린저 밴드 가지고 저도 한번 그거 씁니다. 맞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가 뭐 지금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맞아요. 전부 다 사용이 되고 있어서 맞아요. 이거를 좀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잘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볼린저 밴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볼린저 밴드는 그냥 우리가 정의를 얘기를 하면은 가격 변동성을 기준으로 상단, 중간, 하단 밴드를 그리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은 보통 20일로 설정이 되어 있고 표준 편차는 2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설정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결국에는 뭐 그걸 또 보는 사람들이랑 같이 그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라서 웬만하면은 기본 설정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 역할을 또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변동성이 커지면은 밴드가 넓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변동성이 작아지면 이런 식으로 밴드가 좁아짐.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변동성이 작아지면 좁아지고 변동성이 커지면 밴드가 넓어지고. 근데 특징은 일단 가격이 밴드 밖으로 나가면은 과매수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과매도 신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간들처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지금 이런 움직임대로 가는 거구나. 특징이 이렇구나.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상단, 중간, 그리고 하단 밴드의 역할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냥 볼린저 밴드 사용을 할 때
많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위에가 과매도, 이 아래가 과매수, 얘가 지금 중간값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중간 밴드는 2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이에요. SMA. 그래서 가격의 중심 20일 평균을 나타낸 거고 그리고 상단 밴드 이 빨간 색깔 여기서 이야기 드린 이 상단 밴드는 중간 밴드 플러스 표준 편차 곱하기 2 그러니까 과매수 구간으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단 밴드 이 자리 초록 색깔 중간 밴드 마이너스 표준 편차 곱하기 2 과매도 구간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편하게 여러분들이 중간에는 그냥 20일 이평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에는 과매수, 아래는 과매도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일단 편하게 사용을 하실 거고 가격이 지금 캔들이 상단 밴드 다음에는 너무 올랐다. 하단 밴드 다음에는 너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최근에 이런 강한 추세에서는 밴드에 계속 붙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앞에서 우리가 같이 봤지만은 변동성이 줄어들면 밴드가 좁아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지금 변동성이 높아지는 구간들을 보면 이렇게 밴드가 넓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보통 횡보하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상단 그리고 하단을 보면서 거래를 하기에는 괜찮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횡보하는 물량이 축적되는 구간에서는 보통 과매수, 과매도가 결국에 잘 들어맞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밴드가 좁아졌다가 커지는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이 과매수 여기를 계속해서 터치하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흔히들 볼린저 밴드 상단에 계속 찢으면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금 과매수니까 내가 여기서 뭐 매도 포지션 잡아야겠다. 혹은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큰 손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만약에 하단 추세에서 계속해서 붙어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여기서 과매도니까 반등이 슬슬 나오겠다. 여기서 뭐 매수 잡고 뭐 매수 포지션 잡고 이렇게 하다가 손실 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RSI는 결국에 뭐 RSI라든지 지금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 결국에 후행성이 더 가깝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 무작정 지금 하단에 왔으니까 매수해야겠다. 여기 왔으니까 뭐 매도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밴드가 좁아지고 넓어지는 현상. 보통은 스퀴즈, 압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밴드가 좁아지는 구간을 우리가 스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죠. 근데 곧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좁아질 때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보다 여기서는 좀 대기했다가 큰 움직임이 나올 때 그 방향을 따라가는 거. 그리고 확장, 밴드가 이게 이렇게 좁았다가 이렇게 갑자기 확 커져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는 변동성이 커진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강하게 진행 중일 때 자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실전은 여러분들이 스퀴즈가 나오고 돌파 방향으로 진입하는 전략이 어쨌든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제일 많이 써먹는 전략이기도 해서 이거를 예시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이런 구간들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관망을 하시는 거예요. 관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구간들에서는. 그리고 밴드가 커지면 이 커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매수를 잡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스퀴즈가 나왔다가 확정이 되는 단계 그럼 이 중간값 20일 이평선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 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밴드가 커지는 이런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매수 위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눌렸을 때마다 매수. 이런 구간으로 왔을 때도 뭐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구간들에서 눌렸을 때도 매수. 이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야 된다. 근데 이런 구간들에서 그럼 어느 구간에 좀 조심을 해야 되냐? 밴드가 이렇게 계속 커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꺾이면서 약간 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구간들에서는 다시 한번 밴드가 좁아지면서 방향이 반대로 나오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볼린저 밴드를 사용을 하실 때는 보통 이렇게 큰 추세가 나왔을 때 이런 구간들에서 혹은 꺾이거나 조금 밴드가 좁아지는 듯한 스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여러분들이 또 다시 관망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커지는 이런 구간들을 기다렸다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꽤 좋은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상단 왔으니까 무작정 내가 뭐 매도 포지션, 뭐 숏 포지션 잡는다 이게 아니라 먼저 어느 쪽으로 추세가 터졌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스퀴즈가 나왔다가 그럼 이게 상승으로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는 계속 붙어 다닐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뭐 매도 포지션이나 매도 위주로 대응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를 가격 움직임이랑 함께 쓰는 방법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하단 밴드를 터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상승 캔들, 흔히 얘기하는 제가 뭐 맨날 얘기하는 장악형 혹은 긴 꼬리 캔들 이런 캔들들이 나오면은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단 밴드를 터치했는데 여기서도 하락 캔들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뭐 인걸핑, 그러니까 장악형 캔들이 나올 수도 있고 긴 꼬리 캔들, 그러니까 뭐 망치 뭐 이런 캔들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매도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스퀴즈, 어쨌든 밴드가 좁아지는 구간이 나오고 여기서 큰 폭을 보면서 돌파가 나온다.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그냥 점점 증가하는 게 보여진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강한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매수 포지션이건 이게 매도 포지션이건 스퀴즈 후 돌파가 나올 때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강한 신호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간 밴드, 이 21선 있죠?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던 거, 여기를 지지 저항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꽤 좋습니다. 어쨌든 20일 단순 이동평균선의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는 꼭 체크를 하셔라. 그러니까 중간 밴드를 그냥 이게 그냥 뭐 이동평균선이겠지 하고 위아래만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볼린저 밴드를. 근데 중간도 꼭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추천 조합은 볼린저 밴드랑 여러분들이 뭐 RSI 혹은 EMA 우리가 배웠던 그리고 그 캔들 패턴, 결국에 지표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만 사용해서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뭐 한두 개 정도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면 어쨌든 근거 자체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승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건 결국 이런 캔들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하단에서 지금 긴 꼬리 패턴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장악형 캔들이 또 나와줬고, 그럼 이런 데서부터가 어쨌든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고 이런 꽤 큰 캔들들, 근데 여기서도 지금 매수 상단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중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밴드만 보면서 거래를 하는 것보다 캔들이 또 어떻게 나오고 지금 이 자리가 지지인지 저항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거래를 하시면은 조금 더 승률을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꼭 확인해야 될 것, 첫 번째, 현재 이 볼린저 밴드가 좁아져 있는가, 그러니까 스퀴즈 상태인가, 이거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관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퀴즈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커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추세를 보면서 거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상단 그리고 하단 밴드에 닿았는가.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밴드에 계속 붙어서 가격 움직임이 나오거나, 혹은 여기서 상단에서 상단 맞고 내려오고 하단에서는 맞고 반등 오고,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스퀴즈 상태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 밴드를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꽤 중요한 얘기예요. 앞에서도 보면은 이런 구간들에서도 분명히 지지가 나와가지고 여기서도 이 구간들이 저항으로 작용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지지 저항을 사용을 하고 있는가 체크를 하시고, 네 번째, 돌파한 이후에 거래량이랑 밴드랑 같이 함께 증가를 했는가. 그래서 거래량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거래량이 늘지 않았는데 저 밴드가 커지는 움직임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상단이다 하단 맞고 가격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캔들 패턴과 움직임이 일치하는가. 그러니까 하락형이 나오고 상승형이 나왔는데 얘가 지금 그 방향대로 가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위 시간봉, 그러니까 1시간, 4시간이랑 뭐 다 5분, 15분이랑 방향이 어긋나지 않았는가. 이것도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승률을 어느 정도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거, 변동성을 보여주는 뭐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가격 움직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밴드가 높아지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표는 꼭 확인용으로 사용하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볼린저 밴드는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정보방에서도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추가적으로 뭐 알고 싶은 지표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차트 공부를 하면서 이 볼린저 밴드를 가장 또 먼저 접했던 차트 기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볼린저 밴드 하나만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표를 함께 사용하면서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내용을 차근차근 짚어주셔서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을 받아볼 시간인데요. 일단 저희가 지난주 코인은 상승이 10% 이상 나왔고 오늘도 한 가지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히든 코인은 정보방을 통해서만 또 공개를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또 전문가님과 앞으로 함께 하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성의에 또 맞게끔 좋은 코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소통 방법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하단의 방법을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은 지난번에 주셨던 문버드라는 히든 코인이었어요. 이게 또 10% 이상 상승이 나와서 리뷰를 들어본 이후에 히든 코인 힌트들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지난주에 공유드렸던 문버드입니다. 제가 문버드도 여러분들한테 보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일단은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서도 계속 유동수를 잡아먹는 움직임 만들어줬고 여기서도 공백을 채우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던 부분. 근데 POC 그리고 지금 이 직전 자리가 결국에 지지가 나와줄 자리였었기 때문에 상승 여기서 우리가 노려봤을 때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직전 고점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서 문버드도 일단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렸던 대로 잘 일절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버드도 정말 좋은 수익 냈고 8월 달도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면은 또 이제 9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9월 달 준비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릴 알트코인 한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지금 자리에서도 지금 거래하기에는 꽤 좋은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 앞선 움직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락이 좀 진행이 되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움직임 만들어줬고 여기서도 직전 고점을 잡아주고 나서부터 상승이 시작이 됐단 말이죠. 지금 보면은 결국에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이 상승이 나오고 이 공백을 잡아주고 내려왔고 지금도 충분히 매수를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는 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자리 직전 저점을 손절가로 잡고 그리고 위에 있는 우리가 하나의 상승을 노려보는 것도 꽤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손익비를 뭐 2대1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손절가를 뭐 짧게 잡는다든지 혹은 익절가를 조금 더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직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잡아볼 만한 코인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또 분할로 매수를 받으면 좋을지 혹은 어느 자리부터 좀 분할 매도를 이어나갈지는 정보방에서 전부 차근차근 다뤄드리고 있기 때문에 히든코인 그리고 또 받아가셔서 이번 지금 시장 좋을 때 한번 수익 쫙 땡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방 들어오셔서 히든코인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코인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정보방 입장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시장에 더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